미국이 원전 수주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과 러시아를 꺾고 원전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 한국의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다. 미사일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국을 견제 중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미사일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국을 견제 중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SEAD 전력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유일한 대레이더 미사일인 미국산 RGM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이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추락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세계 6위라는 강력한 군사력과는 맞지 않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잘것없는 대레이더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국방력의 가장 취약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잘것없는 미국산 미사일 의존도에서 벗어나 한국산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탈피해 당당히 우리 힘으로 적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군에게 절실했던 대방사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무기체계는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맞받아치는 무기들이 많습니다. 이를 군사적인 반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카운터 아타코일, 카운터 어펜시브, 22호브는 하이, 이처럼 카운터라는 단어를 빼놓고 전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무기의 역사는 그야말로 카운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이지스함이 등장하자 이를 격파하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적의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 무기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카운터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변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방사 미사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방사 미사일은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도 하며 적의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레이더 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국산 대방사 미사일만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억울함 없이 우리의 기술로 만든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적 방공망 제압, SEAD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적방공망 제압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군은 미국산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ALQ-88K, ALQ-200K 등의 국산 전자전포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산 전자정보, 신호정보 수집기인 백두정찰기 6대를 운용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대전 전력이라기에는 구색만 갖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부족한 성능이었습니다. 즉 실전에서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방공망 제압인 SEAD란 무엇일까요? 현대 전장에서 보병의 화기와 전차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는 비가 시선, 넌라인 오브 사이트 교전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대상과 전투를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멀리 떨어진 물체는 지구 공률에 따라 볼 수 없으므로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을 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비가시선 전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예 볼 수 없다면 적이나 아군이나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미사일의 기원이라 불리는 V1, V2 로켓은 최초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유도 기능이 없는 단순한 로켓이었습니다. 때문에 정해진 좌표를 향해 날아갔는데요. 발사 후 GPS와 INS 등 각종 유도장치의 도움을 받아 좌표를 보정하는 현대 미사일과 달리 그저 날아갈 뿐이어서 떨어지는 위치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때문에 독일이 영국 런던을 향해 발사한 대다수의 미사일은 중요 시설이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애꿎은 민가를 공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 공격은 오히려 영국민들의 분노만 났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비가시선 무기에는 유도 기능이 필수인데요. 속도와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관성유도 위성의 삼각 측량을 통해 획득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GPS 등 여러 유도 방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결국 레이더를 이용한 유도 방식입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적의 위치로 정확히 떨어져야 하는 탄도미사일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의 모든 미사일은 레이더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몰려오는 적을 탐지하고 방어를 수행해야 하는 대공임무에서 이 레이더의 역할은 절대적인데요. 때문에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는 항상 미사일의 사거리보다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고성능 방공 레이더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거나 제압해야 하는 공군이 가장 먼저 격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방공 레이더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인텍스기를 투입해 순식간에 처리하는 방법과 전자전기나 전자전포들을 장비한 전폭기를 투입해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대레이더 미사일로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아울러 표현하는 군사용어가 적방공망 제압인 SEAD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새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LQ-200K 전자전포들을 이용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전포들을 이용한 전자전과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의 대방사 미사일 도입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 방공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넘어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직전 미군 폭격기에 녹아내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만 문이 넘는 대공포로 저층 방공망을 도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2, SA-3, SA-5 등 각종 대공 미사일 수백 기를 북한 요처에 중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던 것인지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갱도를 이용해 포대를 숨기거나 이동시킬 준비까지 해줬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제력 하락과 무기의 구식화로 점차 의욕 수준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변태적인 수준의 방공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공군이 낙후된 북한 공군을 압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소굴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탐지 설비를 무력화하고 우리 공군에게 위협이 되는 적의 방공망을 하나하나 걷어낸 뒤에야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장항공차단 BAI나 근접항공지원 CAS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SEAD 전력을 잘 갖춘다면 중국의 북부정부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다 이긴 전쟁을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우리 한반도는 분단국가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지대공 전력을 무력화하고 항공차단 AI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SEAD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항공차단만 잘 이뤄져도 중국의 북부전구가 청천감에 도하해 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그 사이 제공권을 확보한 우리 군의 공수부대가 청천감 이남에 투입되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의 SEAD 전력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유일한 대레이더 미사일 RGM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이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추락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미군의 경우 적이 레이더를 꺼도 위치를 기록해줬다가 이를 미사일에 제공하는 장비인 HTS-4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GPS 추적 기능과 MMW 시커가 추가된 AGM-882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HTS-4도 없고 개량된 미사일도 없어 적이 레이더를 끌 경우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HTS-4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조할 전자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조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기가 격추를 강모하고 적의 영해에 근접해야 얻을 수 있는 특급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기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군 역시 RC-800 호크를 개조한 백두, 금강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중 백두 정찰기를 통해 각종 전자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이 기체가 6대에 불과해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영토와 인접해 있는 북한의 지대공 무기들에 대한 정보는 상당량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국경 넘어 중국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자전포들을 국산화했음에도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전포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대방사 미사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즉 미군 없이는 한국이 보유한 대방사 미사일도 제대로 못 쓰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30일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을 공지했습니다. 앞서 군은 2011년에서 2018년에 4천억을 들여 신형 백두정찰기 2대를 획득했는데요. 펜콘 2000S 비즈니스 제트기를 구입해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의 각종 장비를 투입했고 개조와 시험 비행은 대한항공이 맡았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2026년까지 4대의 신형 백두정찰기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예산 역시 크게 늘어 8,700억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새롭게 개발될 신형 백두정찰기는 전자정보 ELINT와 통신정보 COMMINT는 물론 계기정보 FISINT와 화염탐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화염탐지 기능을 활용해 공중에서 적 미사일 발사 여부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KF-21 보라매의 블록 1이 양산되는 해인데요. 보라매는 전자점포들을 장착할 수 있고 추후 전자점포들을 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형 백두정찰기가 배치되고 보라매가 양산되는 2026년 이후부터 우리 군은 완전히 독자적인 SEAD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대방사 미사일 사업으로 획득할 신형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방사 미사일은 미군의 주력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1을 롤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GPS 추적 기능을 이용해 적이 레이더를 끄더라도 사전에 확인한 GPS 상위 좌표를 기억해 해당 좌표로 유도되어 적의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리미터파를 추적할 수 있는 MMW 시커를 장착해 레이더뿐 아니라 레이더를 컨트롤하기 위해 밀리미터파를 뿌리는 적의 통제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방공망을 지휘하는 핵심 시설을 파괴해 적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적방공망 제압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은 카운터 무기의 대표격인 대방사 미사일을 한국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 국방력만으로도 홀로서기가 가능한 자주강군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